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적용된 혐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두 가지 혐의로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네. 2023년 7월에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의 그런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서 해병대원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형법상 명령 위반 같은 경우에 특검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합동참모본부 명령에 따라서 이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 부대의 통제권이 이 육군 54단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명령 위반죄에 해당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혐의들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특검은 그뿐만 아니라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근까지도 부하들에 대해서 진술을 회유하는 등 이 증거를 인멸하고 또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 보도를 보니까 특검이 수사 이전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그런 지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이 수색을 독려했다든가 혹은 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지시가 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진술이라든가 혹은 자료가 확보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이제 만약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특검에서 밝힌 입장이라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부하 장병들에게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이 일관된 그런 행위들이 상당히 좀 밝혀지지는 않았나. 그래서 이런 회유 시도와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된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 7명이 지금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일단 7명이라서 조금 사람들을 나누어 봤을 때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가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사 외압의 의혹과 관련된 이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먼저 국방부가 당시에 해병대 수사관의 이첩 문건을 회수하고 또 보류한 것이 과연 지휘 체계상 적법하고 타당한 그런 절차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법리적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상당히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VIP 경로설은 이 점과 관련해서는 특검 측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싣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임성근 사단장과 같은 이 순직 사건 책임 관련 피의자들 이 경우에는 결국 수중 수색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 부분이 입증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그런 쟁점으로 결국에는 구속 사유 중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군 조직이라는 그 특성상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자체가 높이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특검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계속해서 부하들의 그런 진술을 회유 시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밖의 인물 역시도 증거인멸의 시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 이 군에서의 그런 지위를 봤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으로는 중요하게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7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한 게 그간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히 규명된 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난 뒤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관련자들 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동시 청구하는 경우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평가들이 갈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특검에서 흘러온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특검의 입장에서는 적고도 관련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보이는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구속영장을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발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혐의가 이제 뭐 재판까지 갔을 때 뭐 입증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최소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소명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영화 배우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네, 이제 영화 배우 박성웅 씨의 이름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특별 검사팀에서 이제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 이 박성웅 씨의 진술 내용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주장에 의하면은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만남을 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 전 사단장 그리고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고 하면서 이 구명 로비 의혹에 관련해서는 극구 부인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웅 씨의 이 주장, 이 증언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또 배치가 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도 있는 그런 핵심적인 단서로 보여집니다. 이제 박성웅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혹과는 뭐 사실 전혀 무관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허위 진술의 가능성도 상당히 낮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술자리에서 찍었다라는 사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 사진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찍혀 있지는 않지만 네. 전체적인 박성웅 배우의 그런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박성웅 씨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것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매각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함께 이 경복궁 경회로 2층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 장소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모습 때문에 이 문화재를 사유화했다, 또 특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 종묘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또 제한되는 그런 공간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했다라는 의혹도 이미 제기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각 매직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이런 의혹과 관련된 정황 증거로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사진이죠. 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이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의 특별 검사죠. 이제 민중기 특별 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인데 10여 년 전에 이 주식 투자건으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해당 회사의 상장 폐지 직전에 이제 민특검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을 해서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건데 이 당시 대표, 그 회사의 대표와 민특검이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동기라고 알려지면서 결국 이제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된 그런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매도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 수천 명이 또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민특검은 이와 관련해서는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또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그런 불법 행위는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 특검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난 7월에 특검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김 여사의 어머니 최영순 씨가 운영을 하던 그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다는 그 금 거북이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 그리고 이 경찰 인사 리스트까지도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수영장으로는 그 부분까지는 압수할 수 없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가니 이런 증거들이 모두 사라졌고 따라서 증거인멸, 증거은닉의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했다라고
그림이라고 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 그림 역시 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됐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순방 목걸이까지도 그 가품이긴 하지만 이 목걸이까지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결국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그 일가가 이 증거들을 은멸하거나 혹은 은닉하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